12월이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 전도 아니죠. 최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 분야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적을 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취업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평가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대기업들 60%가 내년에는 긴축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논다라고 하는 청년층들이 4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도 어렵지만 국내 경제에 있어서 지금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오늘 대통령이 소비 진작책을 좀 연구해 봐라 라는 이야기만 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국회는 어떤가요? 지금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일단 10일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야당 단독의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경제가 암울한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려워서 폐업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저렇게 맨날 싸움만 벌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여당은 쓸데없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당대표 흔들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12월 첫째 주 2일 날의 우리 국회와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걱정이 많으시고 올 연말에 지금 대기업들 임원 인사를 이번 올해는 최소화했다고 그래요. 또 많은 해고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거를 뭔가 해결해야 될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모습 참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우리 지원님은 또 이 집권당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지금 그런 말씀 드리면 참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참 국민들께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민생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이상한 것만 붙잡고 뭐 싸움질을 하질 않나. 뭐 이렇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한데 여당 내부 관계 또 당정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데 소모적인데 심지어 파괴적인데 이 소중한 에너지를 지금 거기다 낭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그걸로 이 변명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전혀 생각이 안 들고요. 여하튼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민생 챙기기 위한 발걸음만큼은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정도가 아니고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하나 둘씩 뚝심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조금 이따 본격적인 토론하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입니다. 최근에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여기 꼼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즉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정당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정당법을 공직선거법처럼 6개월로 맞추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바로 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전당대 봉투 사건으로 지금 정당법 위반으로 지금 의원들 6명인가요? 네. 지금 현재 출두도 안 하고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소 전 단계죠. 네. 지금 기소 전 단계죠. 소환조사 단계인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벌써 뭐 한 반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핑계 사유를 대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돈봉투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2022년 1년입니다.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2021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끝난 그거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가 되기 때문에 네. 기소 전 지금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요. 네. 아예 그냥 면소 대상이 돼 갖고 아예 뭐 검찰이 혐의를 밝혀낸다 한들 아예 기소를 못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저는 참 이 법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죄를 피해볼까 하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말씀은 뭐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정당법까지 개정을 해서 돈봉투 사건 관련자 20여 명이 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누가 발의했냐 보니까 뭐 민주당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한 명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울산에 있는 박성민 의원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 법안의 발의자로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누구죠? 바로 친윤의 핵심 의원입니다. 대통령과도 뭐 자주 술자리를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 의원이 박성민 의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면소시켜주기 위한 저 꼼수 법안의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발의자로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 범죄를 면해주는 그런 법안의 발의자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근데 박성민 의원이 이제 15명이 이거 발의자인데 14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딱 한 명만 국민의힘의 박성민 의원이 있어요. 박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할 때 이른바 품앗이 발의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쪽 당만 뭐 10명 이상 되면 이제 그 법안 발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10명을 자당 의원들로만 채우면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뭐 반대당에서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거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상대당 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또 한번 그렇게 해주면 또 품앗이라고 그쪽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관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관행이다 할지라도 적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본 검토는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박성민 의원이 이제 이게 뭐 기사화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뭔가 해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원님 말대로 그냥 품앗이 차원이었다면 뭐 이해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뭔가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글쎄요. 과연 이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 면소를 위해서 글쎄 협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이 왜 발의됐는지 그 이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순수하게 무슨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법 발의하겠습니까? 다 꼼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법은요,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의 지금 어떤 면제를 위해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관련돼서 왜 개정안을 냈겠습니까? 또 이재명이 위해서 냈지 않습니까? 뻔히 알 텐데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뻔히 알 텐데 그것도 대통령의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버젓이 넣었다? 저는 빨리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표명과 이 발의에서 빠지기를 바랄 뿐이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있는 내년 2월에 전국 당협의 당무감사를 실시한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당무감사는 건 당에서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거죠. 네. 과연 이 당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파악을 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좋친데 예. 오늘 그 조선일보의 단독이라고 떠갖고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느낌을 받았을 분들도 있는데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요. 매년 1회 이상 당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당무감사를 실시하기 60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60일 전에. 그래서 이거는 정기 당무감사입니다. 정기 당무감사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해가 아니면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네. 우리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른바 사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부재중인 데가 있죠. 부재중인 이런 데가 31곳인가 그렇답니다. 꽤 많네요.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 이름은 걸어놨지만 사실상 활동이 정지돼 있는 당협. 네. 이런 당협도 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후년 지방선거가 5월인가 6월에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최소한 그 1년 전에는 그 당협을 이끌 당협 책임자가 선정이 돼서 1년간 준비해도 빠듯합니다. 네. 지방선거라는 게 후보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뭐 서울 같으면 구청장부터 해갖고 서울시의원 2명, 뭐 구의원 4명 이렇게 여러 명을 공천도 해야 되고 또 그 당선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미리 고지한다 할지라도 빨래 내년 2월부터 착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한동훈계에서 뭐 눈꼴 지른 사람들 속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절대 그런 일 없고요. 본인들이 친한이건 친윤이건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하면 하등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 나서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바로 지구당 부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구당이 부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상 이 당협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생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구당이 있으면 지구당 명의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지구당을 폐지해 버렸고 당협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도 지금 그 시의원, 구의원들 있는 얻은 사무실에 그냥 겹방살이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생계가 안 되는 이 당협위원장을 그냥 다 정치권을 떠나버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이재명은 이걸 찬성을 해요. 네. 네, 찬성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국민의힘의 주로 네.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왜냐하면 지구당이 부활되면은 영남이 그냥 텃밭인데 여하튼 민주당이 지구당 그 간판을 가지고 영남에서도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그냥 부담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맞듣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 근데 내놓고 또 반대도 안 해요. 네. 근데 속으로는 맞듣지 않은 거죠. 뭐 토론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네. 지금 이 뭐 간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지금 이 야당 쪽에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영남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 혼자 있으면 혼자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수도권 다 내줍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에 가장 많은 지금 이 지역구가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남자 의원들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결국 이걸 안 해주겠다고 버틴다? 택도 없는 소리죠. 정말 자기들은 그냥 떵떵거리면서 뭐 3선, 4선 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민주당은요. 호남 지역을 거의 다 사실은 초선화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광주요 8명 맞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민영배 혼자 빼고 전부 다 초선입니다. 네. 다 갈아버렸어요. 자, 그러니 뭐냐면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호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호남 초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영남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3선, 4선 다 영남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신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이 TK당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정님이 지적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인데 각각의 텃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호남, 저희 당은 영남. 그런데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 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좀 예외적이고 네. 거의 초선인데 이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 다선 의원들, 3선 이상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영남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당내에서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이고 기득권의 어떤 총량이 클 것인가 굳이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기득권 타파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남에 본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뭐 여기서 그냥 떳떳한데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하나. 뭐 선거 때 운동도 안 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대선에 나와서 또 그냥 뭐 발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특히 참 이 비판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 방송국에서 뭐 패널들 좀 국회의원 초대하고 싶잖아요. 네.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못 구한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구인난이랍니다. 안 나와.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야당이 지금 뭐 예산안 통과 막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전에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뭔가 밀접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